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탈주한 김길수가 붙잡혔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체포한 건데요. 도주한 지 63시간 만이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SNS에서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글로 사람들을 속인 뒤 피해자의 현금 7억 4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2011년 특수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번 탈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요. 지난 2일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4일 오전 화장실에 가겠다는 그의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그 틈을 타 도주한 것이죠. 도주 이후 그는 여러 장소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안양병원에서 의정부까지 10만 원가량 나온 택시비를 한 여성이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택시비 내달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그 기사한테 주고 따로 어떤 돈을 받아야 되는 사이예요. 이후 김길수는 체포되기 전까지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종횡무진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경기도 양주로 이동해 가족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뒤 미용실까지 들렸는데요. 머리 못 감았다고 5,0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개 이렇게 꼬기작 내더라고. 막 하고 일로 푹 갔어 그냥. 좀 빠른 걸음으로 갔어. 이렇게 머리를 깎고 베이지색 옷차림으로 바꾼 뒤 낮 12시 반쯤엔 서울 당고개역 인근 분식집에서 국수를 먹었고요. 낮 4시 40분쯤엔 노원역 인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6시 20분쯤엔 뚝섬 유원지역에서 또 밤 9시쯤에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검은색 옷으로 또다시 바꿔 입고 근처 슈퍼에서 음료를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속터미널 인근 여러 CCTV에 김길수의 모습이 찍혔지만 이후 행방은 묘연했던 상황. 그가 결국 붙잡힌 건 처음 택시비를 내줬던 여성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은 그 여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에 여성에게 다시 전화한 김길수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현상금 1,0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김길수의 탈주극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탈주극을 벌인 게 김길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탈옥범이 있었죠. 무려 907일간이나 도주행각을 벌였던 신창원. 네, 살인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30대 무기수가 교도소 화장실 환기통을 뚫고 탈출한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30살이던 신창원은 살인 강도죄로 부산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해오던 중 탈옥한 건데요. 이후 경찰을 5번이나 직접 만나고도 경찰의 체포를 피했습니다. 97년 10월 18일 은신에 있던 평택의 한영빌라에서 검거에 나선 경찰과 격투를 벌인 끝에 97년 12월 30일 평택에서 신창원이 숨어있던 남정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쳐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으나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98년 1월 11일 천안에서 경찰관 2명의 검문을 받자 이들과 격투가 벌어졌으나 잡히기는커녕 경찰관이 갖고 있던 권총까지 빼앗아 98년 3월 6일 저녁 김제에서 신창원은 낚시꾼 차림으로 다시 경찰의 검문을 받았으나 또 달아났습니다. 98년 7월 16일 새벽에는 서울 포이동에 나타나 경찰의 검문을 받았으나 격투 끝에 경찰을 따돌리고 당시 신창원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자 현상금은 5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죠. 맘먹었으면 잡았겠죠. 그 도망 다니는 것도 신철기만 하다는데 그 신창원이 뛰어난 건지 경찰의 능력의 한계인지. 그래서 신창원을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경찰만 29명에 달했고요.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경찰로서는 씻기 힘든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신창원 검거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은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29명.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급만 해도 10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체포될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는 유행템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2년 반이 넘게 몇몇 여성들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에서 숨어 지내던 신창원이 잡히게 된 건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이었습니다. 눈썰미가 좋았던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는데요. 가스레인지 수리기사가 신창원과 동거녀가 숨어 지내던 아파트를 찾았다가 얼핏 스친 신창원 인상착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900일이 넘었던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린 겁니다. 신창원은 도주로 인해 기존 형량에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됐고요. 신고자는 경찰관으로 특채됐고 6명의 경찰관이 1계급 특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주 사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여중생 성폭행 등 전과 25범으로 강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최갑복입니다.
그의 탈출로는 다름 아닌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배식구. 미리 준비한 연고를 창살과 몸에 발라 미끄럽게 만든 뒤 그 좁은 배식구를 통과한 겁니다. 이후 최갑복은 경남 밀양 하남읍 한 아파트 옥상에서 탈주 6일 만에 검거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갑복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던 아파트 집주인의 신고로 체포되었죠. 또 2013년 절도 혐의로 붙잡힌 이대우도 있었는데요.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신출귀몰의 제2의 신창원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시민 제보에 의해 26일 만에 붙잡혔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건요. 여러 탈옥과 탈주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결국엔 잡힌다는 것.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도주한 뒤 검거되면 당연히 도주죄까지 추가됩니다. 도주죄가 추가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역시 처벌받게 되겠죠.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